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학년도 제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들 중에 적중된 사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형은 완벽히 적중이 되었고 제시문 내용이나 또 제시문 그 자체도 일부 적중된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실제 수업이 여러분이 연대 논술, 고대 논술 시험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우리가 그 수업 내용에서 공부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이것은 다른 강좌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지금 현재는 김해편입연고대 전문관에서 연대 고대 편입논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강남 대성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고, 이는 고등학교 논술, 대입 논술이 우리나라 논술의 기본 모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논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편입 논술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아서 준비시켜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지금 적중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년 시험에서 그닥 낯설지 않은 익숙한 문제를 접하게 될 것으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실제 그 적중된 것을 보면 이것은 그 제시문 적중 사례입니다. 가장 최근 2023부터 2025까지만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25 기준 봤어도 연대 사회논술, 연대 인문논술 제시문 일부가 적중되었고, 사회논술은 SNS 중독, SNS 중독 문제죠. 실제 이 문제가 적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2019학년도 연대 수시 인문 제시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입 논술이 아주 기반이 된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특히 연대 고대 수시 기출 문제들은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 해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 적중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연대 인문에 나왔던 이 제시문 내용도 이게 행복 제시문인데 니코마코 줄리앙에서 나온 건데, 이거 2010 고대 수시 문제 그리고 2019 고대 편입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제시문이고 2018 연대 특기자 전형에서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편에도 그대로 실려 있었고 고대 기출 교재 그대로 실려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봤던 제시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2024 연대 인문 문제, 수사학 문제요 제시문도 2009 연대 수시 제시문입니다. 거기 나왔던 알틀레스의 수사학에 나왔던 제시문이 그대로 영어로 나왔던 것이고, 2024 고대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 역시 이거는 자유에 대한 것인데, 이건 제시문 자체가 그대로 나온 건 아닌데 이것도 2009 고대 수시 문제입니다. 거기에 주제어가 자유였고 그 권리냐 자유론을 등등 해서 학생들은 얼룩이 초록이라는 그 깨구리로 잘 알려지는 제시문들인데, 여기서 나왔던 것이 2024 고대 인문 제시문이었고, 그 다음 2023 연대 인문 제시문 다 역시 글쓰기와 글 읽기에 관한 제시문인데, 이것도 2020 연대 수시 모의논술 제시문 다 제시문이 제시문이 그대로 영문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제시문 자체가 적중될 정도입니다. 실제 구체적 하나씩 뜯어보면은 우선 그 고대 인문 사회 1번 논제, 그거는 유형에 대한 적중입니다. 유형. 고대 인문 사회 1번은 요약형이 나오는데, 실제 요약 자체를 갖고 저는 기본편의 한 챕터를 할당을 했고, 그 한 챕터를 갖고 수업을 했으므로 그 내용이 한 3주 정도 요약형을 다룹니다. 기본편에서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던 그 유형인데, 이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었죠.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그리고 실제 이거는 수업 화면이고, 이거는 적중된 내용들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업에 다뤘던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고, 요약형이다 보니 이거는 학생들이 아마도 논술을 조금만 주의 깊게 공부하셨다면 다 준비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준비를 한 것하고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잘 푸는 건 약간 별개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때 강조하는 논술은 객관식이다. 자, 고대 1번 요약형은 400자 쓰기인데 한 문장을 보통 50자, 신자로 봅니다. 그러면은 8개 문장 안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8개 문장 작성법을 익혀둬야 돼요. 그러면은 요약하시오. 내가 논제 유형을 진작했다라는 것을 적중했다.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답을 잘 써야 적중한 거니까. 그래서 8개 문장 정도인데 7, 8, 9개 정도. 이게 단독형 요약이라 그럽니다. 단독형 요약의 특징들이 있어요. 단락을 2단락 원칙, 3단락도 가능은 하지만 1단락이나 4단락은 오류입니다.
그리고 논리 전개 유지형의 원칙 이런 등등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결합형 요약과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결합형 요약은 300자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두괄식이 좋고 그리고 단락군 분할하지 않는 게 좋고 등등 같은 요약이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알고 문장 개수에 맞춰서 여러분이 객관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복잡한 논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시문 내용 그대로 정리하는 건 불가하니까. 단지 발췌를 하면 안 되고 이런 등등의 좀 지침들이 있습니다. 발췌는 그대로 카피하는 것인데 이런 지침들을 여러분이 숙지하신다면 요약형 내연 고대 1번도 요약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믿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지침들만 잘 갖고 계시면 시험장에서 보는 제시문, 자 우리말이잖아요. 읽을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영어 지문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영어 지문 고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대, 인문사회 한 개씩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도 토익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 적중 유형 보시면 연대 인문 1번, 2번에 나왔던 비교입니다. 실제 화면이고 실제 문제죠. 비교 분석하시죠. 비교 분석하시죠. 연대는 크게 3기로 구분합니다. 1기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1기, 2기는 2016부터 2018까지 2기, 3기가 2019부터 지금까지가 3기로 구분하는데 이 3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대 인문 1번, 2번이 모두 비교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1기, 2기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3기에 와서 2019 1회로 2025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7년 연속으로 1번, 2번 연대 인문은 비교가 나오고 있다는 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게 실제 수업에서 비교는 역시 이것도 3주 정도 약간 겹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약도 3주, 비교도 3주라고 하면 그것마도 6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겹쳐서 수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우리가 제가 주의 깊게 다루는 실제 다뤘던 수업 영역입니다. 교재 등등 해서 밑에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중은 연대 사회 1번, 2번, 연대 사회 1번, 2번, 그리고 고대 사회 2번, 그리고 고대 인문 2번. 자,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와서 가장 핫한 논제가 되는데 평가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논제 보신 게 표시가 되고 있죠. 비판하시오, 뭐 평가하시오. 이거는 그 2025학년도,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았습니다. 2024도 동일하게 연대 사회 1번, 2번, 고대 사회 2번, 고대 인문 2번. 평가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최근에 와서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원래 논술의 꽃은 평가형입니다. 이 평가형도 2012학년도 연대 논술 도입된 이래로 계속 나오고 있고 대입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도 이 평가형은 어느 대학이든 이 평가형이 나오지 않는 대학을 찾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단지 주의할 것은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좀 집중 분석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답안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편이나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이유 쓰고 근거 쓰고 상수 쓰고 그래서 제가 두 음자를 따서 주, 이, 근상 이렇게 암기시켜요. 주장은 어떻게 쓸 것이고 이유는 어떻게 쓸 것이고 근거, 상수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침 또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은 객관식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하는데 이 객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하나하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은 제 시험을 읽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그 틀에다가 찍어서 넣듯이 답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주관적인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풀어가는 그런 문제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이와 같이 객관화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래서 제 수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합격률이 높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실제 밑에 수업 때 다루었던 그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표 분석형. 도표 분석은 어디 나오고 있죠? 고대 사회논술, 연대 사회논술, 그죠? 고대 사회, 고대 연대 사회논술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논제 2번에 등장을 해요. 이거는 실제 수업 화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실제 논제 표시입니다. 자, 도표를 해석하라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표 해석형은 단독형이 아니에요. 반드시 결합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라를 해석하고 그죠? 평가하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라를 해석하고 이 부분이 도표 해석형이라는 뜻이고 고대도 마찬가지죠. 사회 블록체인 이 부분이 도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표 분석형은 다른 거랑 결합이 되어 있다. 그 결합된 그 문제는 평가형과 설명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형 설명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도표가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수업 화면이고 밑에 나온 것은 실제 수업에 다뤘던 도표 분석형. 더구나 도표 분석형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도표 분석형 브릿지 특강으로 지금 독립시켜 놨죠. 브릿지 특강도 여러분이 연간 커리큘럼이나 기본 OT에 잘 보시면 나옵니다. 전문 특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규 과정은 3시간 8주 과정인데 브릿지 특강은 2시간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8주로 진행이 되고 중요한 파트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수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문 특강입니다. 크게 4개가 있었죠. 독해력, 그리고 논리력, 그리고 도표 분석,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해서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2달씩 가게 됩니다. 그때 집중도 다르기도 합니다만 기본편하고 연대, 고대, 기출 수업도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까지 한 것은 4가지는 유형에 대한 적중 사례고, 요거는 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중 사례입니다. 연대 사회 1번, 2번에 나왔던 SNS 중독 문제입니다. 교재 모습인데, 필수 강독 자료 교재 154에서 157쪽에 실려 있었다. 요게 무슨 문제냐면요. 연대 수시, 2019학년도 연대 수시 인문 문제입니다. 그 주제가 그때 스마트폰 중독 관련된 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 중에 이제 한 제시문만 제가 그 증거로 올려드린 건데, 읽어보면은 제시문 라 내용인데,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등등등 내용들입니다. 그 스마트 중독에 대한 나머지 제시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제시문을 보시면 제시문 가에 연대 사회 논술입니다. 물론 대다수 청소년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완전히 중독되진 않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앱 개발자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제시문 가 내용입니다. 제시문 나와볼까요? 소셜미디어 중독은 개인의 성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과 같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등등등 중요하기죠. 그 다음에 제시문 이거는 도표입니다. 라이어 그림 1은 2024년 1월 국가 ABC SNS 중독 사용자의 이용 동기, 그리고 SNS 기업의 전략 개발비를 보여준다 하면서 중독 관련된 그 패턴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적중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실제 수업에 다뤘던 중독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이외에도 비슷한 논점을 다룬 제시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중도 높았던 두 번째는 연대 인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행복 관련된 실제 행복을 다뤘던 제시문 분석한 수업 화면입니다. 수업 화면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보이죠, 화면은. 그래서 실제 제시문을 보시면 출제된 제시문, 연대 인문, 마 제시문. 자, 중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 말 그 밖에 다른 동물들 중 어느 것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동물들 중 어느 것도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나이 때문에 아직 등등등. 여기 밑에 있는 적중 내용 볼까요?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기본 유형편, 고대 기출편 등등에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시문 내용 보시면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이므로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나 말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동물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 아직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등등해서 위에 박스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죠. 제시문 자체가 적중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 나왔던 논점은 이거는 다양성과 획일성 쪽이에요. 다양성 문제인데 이것도 실제 아주 집중적으로 다양성 획일성 관련된 제시문을 다룬 게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 그죠? 올드 석슬릭에서 멋진 신세계 나왔던 제시문을 기반으로 다양성 획일성, 특히 생물에 대한,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요건 이제 요 화면이 그 부분이고, 왼쪽에 박스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다운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이번에 출제된 제시문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그런 다양성 획일성을 다룬 각각의 수업 내용들입니다. 근거가 되는 페이지랑 강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는 고대 인문에 나왔던 이건 교육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요 화면은 도표 분석 교재 실려 있었던 65, 74조 실려 있던 제시문인데, 제시문 1에서는 교육의 기능에 관한 2가지 입장이다. 각각 해석하고 정리하라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핵심이 이번에 루소의 교육론과 듀이의 교육론입니다. 그 루소와 존 듀이의 교육론이 나왔던 것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 도표 분석 교재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왼쪽 화면 보세요. 그죠? 교육 이론이죠. 그래서 교육의 발전에 대해 사회적 효율성의 개념을 제시한 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등. 그래서 이거는 제시문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못 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의 개념을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이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지점을 비판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등등 해서 요 뒤와 루소의 교육론이 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그 논점들이 오른쪽에 있던 도표 분석 교재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그죠? 그 루소의 교육론과 뒤의 교육론 자체가 재심 등장했었고, 그리고 기타 다른 또 교육과 이타성, 교육의 해결성, 교육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의 기능, 하프 파이널의 보편성 해결성 등등이 다 이와 관련된 논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신 게 금년에 봤던 적중 사례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봤던 2023 교재 실렸었던 적중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왼쪽 화면이 실제 출제 문제고, 오른쪽은 제가 수업 교재입니다. 표시되고 있는 부분은 같은 문장들입니다. 왼쪽은 영어 지문, 오른쪽은 국어입니다만, 왼쪽이 이제 원문이겠죠. 오른쪽은 2020 연대 수시 모의논술 제시문이에요. 그게 한글로 번역된 것이 연대 나왔었고, 원문 그대로 나온 것이 왼쪽에 있는 2023 기출 제시문 적중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2024 적중 예시입니다. 제가 하프 파이널 10월 말 8차 수업 때 다루던 제시문인데, 이건 수사학이에요. 요 수사학이 2009학년도 연대 수시에 나왔던 제시문 그대로입니다. 표시된 부분이 똑같은 문장들이요. 가운데 비는 것은 중략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제시문 구성할 때 출제할 때는.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제시문 자체가 똑같이 완전히, 그죠? 적중된 거죠. 이거는 실적인데, 이번에 328대 1의 기적. 그래서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 고대 경영학과가 한 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 328대이 나왔는데, 여기 제 수강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실적인데, 이 학생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고대는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반이 있는데 면접반까지 소환 학생인데 이번에 합격을 했고, 그 학생의 이제 합격증입니다. 왼쪽은 그 인터넷 화면입니다. 저희가 접속했을 때 합격 확인할 때 뜨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실제 입학과 통지서 이미지입니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도 이 합격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를 보시면 2025학년도 1차 통과자가 총 65명, 고대가 역대급으로 모집 정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상 고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대만으로 이 정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최종 합격은 29명, 약 절반, 그죠? 1차 통과자 약 절반 정도가 통과를 했죠. 그리고 1차 연대가 1차 합격생 58명, 고대는 7명. 연대 최종은 그래서 27명, 고대 최종 2명입니다. 고대 경영 일반 방금 본 학생이 328대 1로 합격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 화제 인물들 많습니다. 지방대 학생도 합격생이 있어요.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재도전 학생이 또 붙은 케이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대 대비 학벌이 아주 급상승한 학생도 있고, 이거는 1차 합격생 학과별로 합격생 숫자를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자기가 또 지원한 전공이 궁금한 학생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생도 보시면, 물론 이건 제 단독 수강생이에요. 현재까지 29명. 아직도 연락이 안 온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몇 명이 더 붙기도 합니다. 정형외과가 많이 붙었죠. 경영학과, 정형외과, 행정학과 등등해서 인기학과 쪽에서 많이 합격생이 나왔죠. 물론 이름은 가렸습니다. 이거는 실제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준 합격증입니다. 이걸로 우선은 다 입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4728하고 한 명 더 29명 맞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합격 그 사례에서 봤었죠. 보시고, 인문은 이제 비교가 잘 나오고, 사회는 평가가 잘 나왔었죠. 요 문제는 저와 회사가 이제 함께 복원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그 문제가 떠 있지 않으니까 학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 방법은,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연간 커리큘럼이라든가 기본 유형 OT 등등에서 OT가 있으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유형 기본 여기까지가 지금 밑줄 친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정규 과정입니다. 제 수업은 2트랙이죠. 정규 트랙이 있고, 그리고 브리지 특강이 요 지금 나오는 4가지. 전문 특강 그랬죠? 아까 제가 도표 분석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1월달부터 안 왔다면 이제 오른쪽에 좀 줄어든 커리로 갈 수 있긴 합니다만, 뺄 거는
딱히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커리가 한 과목씩 갈 텐데 늦게 시작하게 되면은 한 달에 2과목씩 듣거나 3과목 듣거나 해야 되는 게 좀 벅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 빨리 시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좀 빠른 학생들, 지금 이런 시점에 보는 학생들은 제가 학교에서 준비할 때 좀 준비해 두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 기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도 시간만 된다면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좀 상세한 내용들은 커리큘럼 영상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커리큘럼 영상이나 그리고 기본 유형편 그죠? 영상이나 다른 수업 영상에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중 사례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실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실제 문제 적용이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예시다라고 보시고 수업을 잘 활용하셔서 논술 공부에 큰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주당 10시간입니다. 강의 포함해서 10시간이면은 여러분이 연고대에 갈 수 있는 준비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준비하셔도 그냥 수강 신청해서 3학점 한 과목을 논술학이라는 수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시면 이맘때 여러분도 합격생이 되어서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꼭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